안녕하세요. 뚜보띠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폰타운케라는 돈까스 가게를 갔었죠. 이번에는 카츠프리포를 갈 거예요. 돈까스가 한국에서 정말 인기 많은 일식 중에서 정말 인기 많은 거를 체감하면서 왜 그렇게 인기 많은지, 돈까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진짜 맛있나? 그럼 내가 돈까스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실은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도쿄에 있는 돈까스 맛있는 가게들을 가보자 해서, 아무 때나 먼저 가볼 수 없으니까 타베로그 1등부터 1위부터 5위까지 가보자 라고 해서 출발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타베로그 뮤직 사이트, 일본 최대 뮤직 사이트 타베로그의 돈까스 부분, 도쿄 지역에서 랭킹을 보고 있어요. 1등 돈까스 나리쿠라 쭉쭉쭉쭉 저번에 설명했었고, 그래서 저번에 갔던 곳이 여기 폰타운케입니다. 이번에는 카츠프리포를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위는 제가 방문 당시의 순위랑 조금 다릅니다. 늘 조금씩 변동이 있죠. 드라마틱한 변동은 잘 없는 편인데 그때 당시는 카츠프리포가 4위인가? 그 정도 했어요. 지금은 사실상 2위거든요. 여기는 그때 아니라고 했죠. 샤브샤브 중심의 음식점인데 돈까스를 이렇게 코스 요리로 내는 곳이라서 여기는 패스하고 카츠프리포를 가볼 겁니다. 저랑 같이 가보시죠. 여기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편집을 해놨어요. 지금 일단 거기 돈까스 가기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저녁에 먹으러 갔었거든요.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들린 곳이에요. 여기 빵도 팔고,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메론빵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네. 일단 빵이 뭐 있는지 볼까요? 크림 브레류도 있고, 얼그레이 머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샌드위치류부터 오픈 샌드위치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요거를 샀어요. 요게 인기 많더라고요. 인기 많은 건지 아니면 빠질 때 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요것만 샀습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으면 선택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다 사버리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샀어요. 왜냐면 이제 빵이 남으면 또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많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먼저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오늘 가는 카츠프리포가 신주쿠에 있거든요. 도쿄 신주쿠에. 신주쿠는 진짜 도쿄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방문하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신주쿠고 여기가 오모테산도예요. 제가 있던 곳에서 신주쿠를 가기 위해서는 오모테산도를 거쳐서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모테산도의 이제 지하철역 안에, 여기에 오모테산도 역입니다. 도쿄 메트로 지하철 여기 안에 카페드 메트로 역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밖에 출구로 나가려다가 발견한 곳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지하철역 안에 있는 카페치고는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심해서 들려봤습니다.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 빵을 샀는데 이게 시라스라는 거예요. 시라스. 잔멸치 알아요? 작은 멸치? 여러분들 도쿄 가면 가마쿠라도 많이 가잖아요. 가마쿠라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가마쿠라의 특산품이기도 해요. 잔멸치, 작은, 그러니까 치어를 말하거든요. 어떤 하나의 생선의 치어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잔멸치 같은 게 단독으로 먹으면,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 비주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근데 이렇게 뭐 소스라든지 다양한 거 곁들여서 먹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단백질도 많고. 이게 빵 위에다가 시라스 올라가 있고, 시소라고 알죠? 시소, 깻잎 비슷한 거. 깻잎보다 크기는 작은데 향 많이 나는, 일본에서 많이 먹는 채소 있거든요. 고기에 올라가 있고 대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요 소스, 갈릭 마요 소스 같은 게 이제 뿌려져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기대보다 맛있었어. 이거 왜 많이 사가는지 알겠다? 근데 이거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할 거예요. 시소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호불호 갈리는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릭 마늘 소스가 마요 소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 옆에 보니까 이렇게 맥주도 하면서 분위기 괜찮더라고. 여기 신사분들이었는데 노신사분들이었는데 마치 퇴근하고 한잔하는 만남의 장소에 모여가지고 안주도 나오고 간단하게 이게 하몽인지 프로슈토인지 햄이랑 뭐 토마토 이런 안주랑 칩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 아무튼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맥주 사는 곳은 여기에요. 아까.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꼭 전 애매할 때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는데 꼭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산을 안 쓰기 힘들 정도. 어쩔 수 없이 패밀리 마트로 들어가서 우산을 삽니다. 우산 몇 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가서. 많이 익숙한 신주쿠 풍경이죠. 신주쿠에 오면은 이렇게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죠. 지금은 LED죠. 화려한 광고판과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도쿄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도쿄에 자주 가는 사람들 모두 신주쿠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공간이 별로인 공간이냐? 그렇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저는. 신주쿠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가 새로운 그거였대요. 도쿄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도심들, 알려진 도심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긴자, 우에노, 아사쿠사, 신바시 이런 곳들보다 좀 뒤늦게 활성화된 곳이라고 해요. 이름부터 신주쿠, 새로운 숙소 이런 뜻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신주쿠는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역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가는 카츠프리포가 이 신주쿠에서도 카부키초, 유흥가 그쪽에 있어요. 비가 오니까 좀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신주쿠는 도로에 비가 젖어가지고 화려한 광고판 색깔들이 여기 반사가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걸어갑니다. 좀 한락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골목에 들어섰죠. 가는 길이 이런 분위기예요. 네. 돈카츠 적혀 있죠. 프리티 포크 팩토리 여기입니다. 오늘 갈 곳이. 이 가게 간판을 보면 뭔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는 이 프리티 포크 팩토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부터 이미 이 공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식당이 위치한 공간 신주쿠 여기 뒷골목 유흥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공간이 감성적인 공간이 중심인 공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 팩토리라고 이름을 썼잖아. 이런 말 하면 좀 편견이 있는 이야기인데 MBTI로 비유하면 F보다는 T가 훨씬 높은 사람이 창업한 곳이라고 할까요? 여기 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창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나는 퍼포먼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콘텐츠, 나의 내용, 음식의 퀄리티로 보여주겠다. 근데 이분 뭐지? 몰랐는데 무섭네.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뭔가 분위기는 크게 기대되지 않았어. 일단 도착하니까 테이블에 안내를 받고 바로 이거부터 주더라고요. 돈까스 먹으러 왔다고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메뉴판도 없이 A4 용지부터 줍니다. 이곳은 아까 말했지만 프리티 포크 팩토리 다양한 품종의 돼지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곳이에요. 위에 큰 글자로 적혀져 있는 게 돼지고기 브랜드거나 품종 이름입니다. 뭐 도쿄 X 유명하죠. 그다음에 아마기 쿠로부타 흑돼지도 있고 뭐 사도르바쿠, 새들백,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포크, 토와다 갈릭 포크, 뭐 요네자와 포크, 14일 숙성한 이와추부타 등등등등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돼지고기가 있고 그 밑에는 부위별로 적어놨어요. 히레, 안심, 카타로스, 목살 카츠, 로스 등심, 리브로스, 그리고 옆에 분홍색으로 희소 부위라고 적어놨네요. 얼마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옆에는 각 부위별로 가격이 적혀져 있고요.
옆에 칸에는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게 지금 주문할 수 있는 부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품종들 브랜드들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도쿄엑스밖에 몰라서, 그리고 이와추부타 요 정도? 요네자와 포크 한 이거 정도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러 갔거든요. 14일 숙성한 도쿄엑스. 근데 여러 부위가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리브로스도 제가 오기 전에 품절이 됐나 봐요, 점심때. 그래서 아쉽게도 도쿄엑스를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오자마자 설명도 없어.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가격대를 보세요. 7,000, 8,000. 이거 만약에 돈까스가 이런 가격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가격 아니에요? 6만 원, 5만 원. 이건 10만 원. 싼 게 4만 원이에요. 저렴한 게 36,000원대도 있긴 한데 이것도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5, 6만 원대야. 좀 괜찮은 거 먹으려면. 그래서 메뉴판도 있더라고요. 메뉴도 따로 있는데 이야, 뭐 거의 그림 하나도 없고 숫자랑 텍스트밖에 보이지 않아. 아까 말했죠. 팩토리라고. 여기는 팩토리입니다. 텍스트 크기도 저마다 다르고 무슨 질서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는 거 다 적어 놓은 느낌? 음료 메뉴도 많아요. 니온슈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저는 술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찍어봤습니다. 덕후스럽다 이런 메뉴판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완전 선택장애 그 끝판왕이지.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카츠동은 500엔 할인된다. 너가 이거를 카츠동으로 주문하면은 이 가격에서 500엔이 빠진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봐도 놀라운데 이 돈까츠 앤 카츠동, 이게 망가리차라는 품종이거든요. 이거 가격대가 10만 원대입니다. 각 부위별로. 도대체 이게 어떤 돼지고기길래? 망가리차 포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게 지금 카츠프리포에서 망가리차 포크를 주문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로스 같네요. 등심 부위 같죠. 제가 망가리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망가리차는 헝가리 원산의 희귀 품종 돼지로 양처럼 곱슬곱슬한 털이 나 있어 털복숭이 돼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털이 많나 봐요. 일반 돼지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미식가들 사이에서 돼지고기의 고베 비프로 불릴 만큼 최고급 식재료로 대접받고 있다. 높은 마블링, 지방이 많나 봐요. 이 지방이 근데 또 맛있겠죠? 그때 저번에 폰타운키에 때도 내가 알아본 것처럼 대부분의 맛은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지방의 풍미잖아요. 맛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망가리차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거의 뭐 거의 돼지계 푸들인데 돼지고기는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딱 봐도 뭔가 육질이 마블링 자체가 심상치 않아. 지방층도 되게 두꺼운 것 같고 이게 망가리차 포크란 이게 새끼인가? 이게 망가리차 포크래요. 아무튼 이 돼지고기가 돼지고기계의 에르메스급이다. 샤넬이다. 이런 건가 봐요. 되게 맛있나 봅니다. 제가 이 식당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돈까스를 많이 먹고 돼지고기를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돼지고기를 맛보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비싸지만 이런 것도 한번 맛보고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와인 아닙니다. 제가 차 한 잔 주문했어요. 저녁 때 가면은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음료 한 잔 주문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저녁에 차 한 잔 시켜도 이거 한 6, 7천 원 했던 것 같은데 8천 원 정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부는 이래요. 분위기 보면은 마감 같은 것들도 약간 인더스트리얼 느낌 나기도 하고 전형적인 상상하는 일본의 돈까스 식당을 생각한다면 좀 고급스럽죠. 그리고 돈까스 전문점 같지 안 느껴지죠. 실제로도 프리티포크 팩토리처럼 팩토리인 것처럼 가게 이름이 돈까스만 먹으러 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샤브샤브도 먹고 그런 거 같았어요. 이렇게 창도 없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약간 분위기는. 그리고 이런 뭐 마감 이런 색깔들이 어떻게 보면 한결 같네요.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랑. 어이구. 그리고 테이블에 이렇게 절임 반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퀄리티가 좀 좋더라고요. 그쵸.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양배추 절인 거랑 무 절인 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드레싱도 과일 채소 드레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쇼유 하니 드레싱이라고 해서 산뜻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오리엔탈 느낌 나는 드레싱. 간장이랑 꿀이랑 양파 마늘 간 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소스도 4가지 이렇게 해서 먹기 편하게 주는 것도 좋았어요. 겨자, 폰즈 소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까츠 소스, 조금 매운 소스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옛날 돈까츠 집들에 가야 주는 이런 작은 절구에다가 깨 갈아 가지고 고소하게 소스랑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오네요. 비싼 돈까츠 집에 가면은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노포에 가면 보통 많거든요. 여기는 이런 것도 주고 선택지가 아무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만큼 여러 가지 사이드는 많아요. 젊은 종업원들이 여러 명 있었고 다 각자 할 일 한다고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막 살갑고 웃는 얼굴, 친절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딱 요청하고 호출하면은 필요한 서비스는 딱딱 제공하는, 또 그런 거 말할 때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마 지금 여기 하얀색 옷 입고 계신 분이 여기 총책임자 같은데, 주방 최고 셰프 같은데 저분이 튀기나 봐요. 이 가게가 신주쿠 점이잖아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도쿄에 하라주쿠. 와, 이게 너무 많죠? 이거 뭐 거의, 예, 이걸로 보지 말고, 제가 지금 방문한 곳은 신주쿠 점인데 여기 하라주쿠에도 카츠 프리포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도쿄 플라자 하라주쿠 하라카도 알죠? 외관이 특이한 건물인데 이 여기 안에도 이 카츠 프리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지점하고 신주쿠 지점하고 총 한 3명에서 튀김을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라주쿠에도 있고, 근데 하라주쿠 점도 타베로그 도쿄 돈까츠 부문 랭킹 3위, 여기를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이고, 여기 보면 6등, 하라주쿠 점도 6등이에요. 꽤 높죠. 3.78로. 참고로 타베로그는 3.5가 넘으면 거의 맛집으로 인정해주는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 물론 3.5 이하라고 맛집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타베로그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지표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리뷰 수가 가장 많은 미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10대, 20대보다 이제 아무래도 40대, 3, 40대가 더 많나? 그런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 보고 가는데, 혹은 또 다른 사이트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가는데 이제 타베로그만 보고 음식점을 찾는 거는 약간 뭐 라떼스럽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신뢰할 만한 곳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6등, 3등 둘 다 타베로그 점수는 높아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두 지점 모두 구글 평점은 또 낮아요. 신기해요. 근데 대부분 구글 평점 낮다는 게 제가 리뷰를 읽어보니까 응대 서비스 문제더라고요. 저도 느꼈던 건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비해서, 고집스러움에 비해서 설명이 적어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 아까 메뉴판도 봤지만 메뉴판도 복잡했잖아요. 여기 보면 테이블도 뭐 여러 개가 준비되는데 이렇게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가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만큼 정돈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도 뭐 여러 다양하게 나와서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날 주방에서 어떤 직원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왜 우는지는 몰라요. 당황했습니다. 한 25분 기다린 것 같아요. これは何ですか？저 수치 솥밥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밥이 끝내주죠. 돈까스 식당에서 저렇게 밥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뭐 밥은 그냥 조금씩 곁들여 먹는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본격적으로 솥밥으로 해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놀래서 한 번 더 열어봅니다. 이게 수치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이것도 약간 퍼포먼스 비슷한 느낌인 건가? 이 톤지루가 아니라 시즈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제첩국이 나왔어요. 시즈미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밥을 떠주네요. 봐봐, 대충 떴는데도 이미 일반적인 돈까스 집에서 나오는 밥 양보다 많아. 이거 한 2그릇 먹을 수 있어요. 2그릇 반? 그러니까 일단 양으로는 부족할 일이 없을 거예요. 배부르는 거는. 물론 뭐 밥이 많긴 하지만. 밥 윤기 끝내주고요. 이게 다이아몬드 포크, 어깨 목살 카츠라고 했죠. 와,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돈까스를 많이 먹진 않았을 텐데 이 이후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가 1등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 돼지고기가 1등입니다. 맛있는 게 1등이 아니라 맛의 진하기, 맛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맛이 진해요. 육향도 세고. 제가 진짜 놀랄 정도로 진짜 거의 뭐
비염 걸린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맛이 강했습니다. 일단 목살 카츠다 보니까 이렇게 단면이 우리가 상상했던 돈까츠 단면이랑 조금 다르죠. 예, 지방도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 있고 살코기 부분도 조금 균일한 부분이 적고, 제가 다녀오고 나서 여기를 이제 조사하고 더 알게 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아까 목살 부분 설명을 했었나? 돼지고기가 있으면 여기가 카타로스, 제가 지금 시킨 부위입니다. 부위가 작죠? 여기 등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쉽게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아니에요. 한국 여러 돈까츠 집들도 최근에 카타로스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상시 준비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한 날이라든지 뭐 이벤트처럼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여기를 이제 많이 준비하는 곳도 있어요. 아무튼 등심에 비해서 좀 더 앞쪽에 있는데 맛 자체가 진해요, 기본적으로 등심보다. 근데 아까 다이아몬드 포크, 지금 다이아몬드 포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돼지고기부터 설명하고 빵가루 설명하고 어떤 기름으로 튀기는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오너의 점주의 의도를 비교해 보면서 돼지고기집을 한번 맛보도록 하죠. 요즘 돈까스 인기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볼 거 아니에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도 몰라서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좀 틀린 이야기가 있으면 잘 아시는 분들이 정정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돼지고기 품종 3가지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요크셔라고 합니다, 얘는. 이 백돼지는. 그리고 랜드레이스라고 하는 백돼지가 또 있어요. 그리고 듀록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는 백돼지가 아니고 갈색이네요. 이거는 거의 뭐 근육이 장난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 가서 그냥 사오는 돼지고기의 대부분은 YLD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삼원 교배종, 그러니까 이 3가지 품종을 교배시켜서 탄생시킨 새로운 품종인 거죠. 잡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 Y와 L은 요크셔의 Y 그리고 랜드레이스의 L을 땄고 듀록의 D를 따서 YLD라고 하는데, 듀록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맛 자체가 좋은 걸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맛있다. 그리고 Y랑 L은 좀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빨리 자라고 성인 돼지까지 크는데 시간이 짧아서 생산량을 늘리기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섞어서 YLD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주문한 다이아몬드 포크는 어떤 돼지냐? 바로 이 요크셔.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 랜드레이스는 귀가 이렇게 앞으로 딱 접혀 있대요. 요크셔는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고 재밌죠. 제가 주문한 다이아몬드 포크는 어디서 생산되냐? 여기가 도쿄잖아요. 옆에 치바, 나리타 공항이 있는 요 치바현에서 연간 300마리 정도만 생산되는 아주 귀한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리미엄 돈까츠를 먹을 때 여러 가지 품종을 선택하잖아요. 그 가격대가 높은 이유가 가격이 1.5배, 2배 비싼 만큼 맛도 1.5배, 2배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시장성 때문인데, 수요 공급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리미엄 그리고 완전 상위권으로 갈수록 가격은 훨씬 더 뛰지만 만족도는 그만큼 뛰지 않아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식가들이라든지 그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덕후들이 만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완전 최상위권보다는 그러니까 중상, 중간 정도 급의 식당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베록으로 보면은 3.9, 4점대 이런 식당들보다는 3.5에서 3.7 사이, 여기 보면 0.1점 차이로 심지어 동점이죠. 거의 3.76, 3.76, 3.76, 3.75, 74, 73, 73, 73, 이것만 해도 벌써 20위까지 0.1점 차이로 이렇게 식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돈까츠 야마이치, 돈까츠 아오키 기인자, 팔초메, 그다음에 모치부타 돈까츠 타이오, 뭐 카츠요시, 하세가와, 마루이치, 그 돈까츠 엔나쿠, 돈까츠 이와이, 마루고, 저번 영상에 제가 방문했던 폰타온케, 뭐 이런, 폰타온케는 좀 제외하고요. 이런 식당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이게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돈까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은 오히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카츠프리포라든지 나중에 돈까츠 나리쿠라 이런 곳들보다는 10위권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확률이 큽니다. 만족할 확률도 크고요. 한 2,000원에서 비싸도 3,000원 정도인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기 맛있어요. 돈까츠 야마이치 추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 먹어본 곳 중에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포크는 육질이 섬세하고 그리고 맛이 진하기로 유명하대요.
맛 자체가 꽉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요크셔 품종, 순종 요크셔 품종, 진짜 순종인데 이 요크셔 품종 중에서 또 중형이 있대요.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 크기의 요크셔 순종 품종이 거의 멸종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재료에 뜻이 있는 분들이 힘써 주셔서 복원을 했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치바시에서 복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귀하지만 맛볼 수 있는 돼지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맛이 진하다고 했죠. 강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돈까스 한 7-80번 먹었는데 이 이후로 7-80회 먹었는데 그거 다 합쳐도 다이아몬드 포크가 1 등이에요. 아직도 여기가 1 등입니다, 맛의 진하기로. 여기가 아니라 참 자꾸 이 다이아몬드 포크가 1 등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3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 포크가 맛이 진하다. 두 번째, 카타로스. 이 부위가 돼지고기 중에서도 맛이 진한 부위라고 합니다. 육향도 강하고. 세 번째, 튀김 기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가 라드로 튀겨요. 라드라는 게 생소한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 돼지고기 지방으로 만든 기름이거든요. 동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강적으로는. 그리고 맛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카놀라유나 콩기름으로 튀기는 것보다 좀 더 진한 감칠맛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덕후들이 좋아하는 튀김 기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빵가루가 보면 지금 겉으로 대충 볼 때 육안으로 보면 어때 보여요? 까슬까슬하게 느껴지나요? 좀 단단하고 바삭한 편이에요. 요즘 고급 프리미엄 돈까츠 집들 가면은 거의 저온조리 돈까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온으로 튀기게 되면은 바삭함보다는 부드럽고 좀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이 가까운데 여기는 바삭해요. 단단한 편이고. 이 튀김 기름이 라드를 쓰거든요. 근데 라드를 쓴다고 바삭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라드 100%가 아니라 해트라고 해서 소기름을 추가한대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도 안 나오는 정보인데 이 인스타그램 카츠 프리포라는 식당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기 이거를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이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라드 100%보다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라드랑 소기름을 섞어서 쓴다. 그래서 라드보다 좀 더 단단하고 바삭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기름도 진한 거 쓰고 돼지고기 부위 자체도 진한데 돼지고기 품종도 맛이 진하기로 유명하니까 제가 느꼈던 이 맛의 충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이야기 나온 김에 튀김 옷 있잖아요. 여기 빵가루. 이 빵가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있대요, 일본에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죠. 나카야 빵가루 뭐 공장, 이 두 분이 여기에 이제 장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지금 빵가루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진짜 놀라운 점이 일본에는 돈까츠 식당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템푸라 식당도 있고 한국보다 튀김의 결이 훨씬 많이 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냥 튀김인데 일본은 알다시피 카츠가 있고 후라이가 있고 뭐 카라아게가 있고 템푸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튀김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튀기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 빵가루를 만드는 업체들도 다양합니다. 물론 뭐 템푸라는 빵가루로 하는 건 아니죠. 이자카야나 뭐 이런 후라이 카츠를 사용하는 곳들부터 다양한 돈까츠 가게들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빵가루 가게라고 합니다. 각각 가게마다 요구사항이 다르잖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가 다르냐? 빵가루 굵기, 입자 크기도 다르게 주문하기도 하고 빵가루의 당 함량도 다르게 주문해요. 저당 빵가루가 있고 조금 더 당이 많이 포함된 빵가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카츠프리포의 오너가 돈까츠의 문외한이었다고 합니다, 초보자. 근데 이 빵가루 가게에 가서 빵가루에 대한 설명도 듣고 공부하고 튀기는 방법 같은 것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독학으로 엄청 많이 팠다고 해요, 이거를. 이 가게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주문한 빵가루를 사용해서 라드와 소기름을 섞어서 튀긴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노하우예요. 그거 모르고 먹으면 그냥 뭐 적당히 바삭한 빵가루인가 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간다면 일단 튀김옷 자체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일반적인 돈가스 집에서 사용하는 튀겨져 나오면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안 납니다.
깔끔한 편인데 혹은 조금 관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돼지 기름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취향이 안 맞는 분들은 되게 먹기 어려워합니다. 저번 영상 폰타우케 때도 말했지만 이 라드가 안 맞는 분들은 이런 데 가면은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존에 먹던 돈까츠에 비해서 식물성 기름보다 맛이 강하다고 했죠. 오히려 근데 또 깔끔하게 라드가 관리되면 진짜 깔끔하게 떨어져서 저는 지금은 더 좋아합니다. 라드로 튀기는 거를.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빵가루 공장에 가서 배우고 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진짜 50종류 정도 된대요. 생산하는 빵가루의 종류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죠. 식당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부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빵가루만 고품질로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생산 업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빵가루를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맛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럽죠. 이런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이 정도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발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부러웠다. 너무 튀김옷이 약간 젖어 있죠, 밑에. 근데 빵가루 자체가 단단해서 약간 젖긴 했어도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빵가루가 이렇게 튀김옷이 젖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뒤집어 놔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제 열을 좀 빼주고 더 이상 튀김옷이 젖는 거를 방지합니다. 고기 육질이 부드러워요. 야들야들하고 지방도 섞여서 돈까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나 재밌어 할 만한 맛이 아닐까. 맛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지어진 밥 한 숟가락. 여기서 그래도 제가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어요. 뭔가 많이 주는 기분이 드니까 일단 한국 사람은 뭐 많이 준비되면 좀 좋잖아요. 약간 한국 감성 같기도 하고 식당 자체도 일본보다 한국 감성이네. 그리고 이 양배추도 맛있었어요, 저는. 근데 어떤 리뷰를 읽어보니까 좀 말라서 수분감이 없게 나왔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엄청 수분감 있게 촉촉하진 않았는데 드레싱이 맛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적채도 섞여 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분? 이런 이제 디테일 같은 것들이 가격을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결정되잖아요. 드레싱이 맛있었어요. 산뜻하게. 제 입맛에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았어요. 돼지고기 맛은 진한데 산뜻한 게 좋더라고요. 너무 크리미하지 않았고. 이 돈까스 소스는 사실 크게 흥미 없는데 먹어봤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양배추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좀 하자면 몰랐는데 양배추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니더라고요. 돈까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일식당에서 많이 느꼈어요. 한국보다. 일본은 이 양배추를 어떻게 써는지가 돈까스 집들마다 개성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 일본스럽죠,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양배추를 다 쪼사버리는 데가 있고 이제 또 이 결대로 썰어서 마치 면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써는 것도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었고 양배추의 거친 부분만 따로 모으고 이렇게 여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느껴져요. 정말 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그래서 양배추도 이제 돈까스 맛집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됐어요, 저한테는. 드레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거칠게 썰어 놓는 것도 있고 정말 여리게 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까스도 빵가루를 섬세하게 가져가는 곳들은 또 이렇게 양배추를 여리게 써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밸런스를 맞출 거예요. 이 오노도 이런 양배추라든지 아까 나왔던 밥, 국 이런 것들 전체다가 이 돈까스의 완성도를 완성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 파래 같은 건데 이게 파래에 맞을 거 해조류인데 오차즈케 해 먹으라고. 돈까스가 사이드로 갈수록 좀 질긴 부위도 많더라고요.
여러모로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저한테는. 어, 여기는 맛이 어떻다, 이 식당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돼지고기 품종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들마다 맛이 다 다를 테니까 좀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 정말 이제 덕후들을 위한 실험실? 돼지고기 맛보기 실험실이라든지 박물관, 혹은 아까 여기 가게 이름처럼 공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가스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가격대도 그렇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후분들 혹은 호기심 많은 분들, 아니면 뭐 형편이 돼서 돈이 남아도는 분들 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닐까.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제일 맛있는데. 솥밥에 밥이 많아서 한 번 더 먹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보면 고기 구워 먹어요. 현지인 분들은 여기 다 고기도 구워 드시더라고. 삼겹살 이런 거. 오히려 저처럼 외국인이라든지 처음 오는 사람들이 돈까스를 많이 먹었어요. 오너의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오너의 입장을 제가 찾아봤는데 100몇 가지 품종 중에서 12가지를 골랐다. 그거를 고르는 과정이 자기 혼자 정말 여러 번 실험했다. 정말 타협 없이 열심히 했다. 그거를 자부하더라고요. 과장 없다. 과장 없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돈까스에 어울리는 열 몇 가지를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삶았을 때 맛있는 거, 튀겼을 때 맛있는 거 딱딱 선별해서 뭐 샤브샤브용 고기, 뭐 구워 먹는 고기, 돈까스용 고기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고플 때 하지 않고 점심 먹고 나서 배부를 때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지는 게 찐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오너는 포부가 상당했습니다. 이 가게를 차릴 때 내가 이 돈가스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라멘을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라멘은 이미 결이 많이 나 있는데 돈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해가 많다. 이 사람이 돈까스 매니아들한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너무 돈까스가 마치 레어로 구워져서 나오는 거, 레어 상태 정도로 익혀서 나오는 거를 잘 만든 돈까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게 유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어로 만드는 게 반드시 좋은 돈까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잘 만든 돈까스는 레어랑 크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이렇게 돈까스 단면을 잘라서 나왔을 때 이렇게 수분이 흥건하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촉촉함 정도가 이제 좀 지나친 거를 오히려 좀 좋은 고기고 맛있는 고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자기가 100가지 이상의 돼지고기를 실험해 봤을 때 오히려 감칠맛이 많고 맛이 진한 돼지고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육즙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즙의 양과 레어로 익혀져 나오는 게 가치가 높은 돈가스로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김옷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빵가루의 크기라든지 어떤 튀김 기름을 사용했고 어느 정도 온도에서 굽는지에 따라서 바삭바삭한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단순하게 뭐 바삭하다거나 아니면 바삭하지 않다거나 튀김옷이 젖었다는 등 외적인 요소만 보고 돈까스의 완성도를 너무 평가한다.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말은 돼지고기의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도 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돈까스 먹는데 뭘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맞아요. 그 얘기도. 그냥 입에 넣었을 때 깔끔하게 맛있고 결국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밑에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면 조금이나마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돈까스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먹을 때랑 전혀 모르고 먹을 때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뭐 1,000엔, 2,000원대, 한국으로 따지면 뭐 10,000원 초반대 돈까스뿐만 아니라 특이 품종 돼지고기들을 취급하거나 빵가루나 기름 같은 퀄리티를 높여서 조금 더 건강하면서 맛있는 돈까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돈까스를 먹을 땐 굳이 이 정도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비싼 걸 먹을 때는 뭐든지 좀 알면은 더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피부로. 그럼 더 재미있고 그걸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좀 다양성도 풍부해지고 모두가 이게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저도 재미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댓글 많이 좀 써주세요. 질문해 줘도 되고 간단한 질문 해 줘도 되거든요. 하셔도 되거든요. 예, 좀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차즈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아까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맛에 대해서 이 다시가 이 돈까츠랑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잘 맞았냐? 아주 고급스러운 다시는 아니었어요. 카츠오부시를 사용해서 우려낸 다시였는데 맛은 굉장히 감칠맛도 좋고 아주 잘 어울렸거든요, 이 파래랑. 이 돈까츠는 맛이 기본적으로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B급 음식으로 속하잖아요, 돈까츠가. 이제 점점 프리미엄화돼서 A급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곳은 B급 음식인데 이런 B급 음식에 잘 맞는 정도의 간이었어요. 도쿄에 유명한 치지안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해산물 카이센동 집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이센동 다 먹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를 부어 가지고 회랑 넣어 가지고 이게 국밥처럼 먹거든요.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라서 정말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방문했는데 저도 이해는 했어요, 왜 좋아하는지. 근데 아무튼 여기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다시는 여기보다는 고급스럽습니다, 치즈안보다 제가 느낄 때. 물론 육수가 달라요. 두 개 종류가 좀 다른데 그 카이세키 요리라고 고급 식당들 있죠. 이렇게 섬세한 요리를 내고 아주 미식의 영역 그런 곳들은 정말 고급스럽게 다시를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돈까츠 딱 먹고 이거를 밥을 말아 먹었을 때 딱 맛있는 정도로 잘 했더라고요, 이게.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에서도 "돈까츠보다 이게 훨씬 인상적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돈까츠의 결이 그만큼은 안 나 있었으니까 지금 가면 아마도 이때보다는 더 만족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하자면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치 자체도 그냥 추천하기 좀 그래. 아까 말했지만 가는 길이 좀 유흥가고 한라가 있는 중심에 있어서 그랬다. 좀 추천하기 그렇다. 제가 느낀 점이 '나 일본 가서 맛있는 돈까스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선택지에 넣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돈까스 덕후들한테는 당연히 가볼 만한 곳이죠. 다양한 품종의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접하기 힘든 것들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리거나 아니면은 돈까스 가게를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타베로그 상위권 집인데 예약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가 예약하는 곳이거든요. 카츠프리폰 누르면 타베로그 들어와서 여기 다 동그라미 돼 있죠. 다 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인원 설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능한 시간 선택하고 예약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채우면 돼요. 예약이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돼지고기 놀이터 같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가격 내면서 돈까스를 먹으면서 욕하고 나올 수도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면. 워낙 가격대가 많이 비싸서.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카츠동이 있는데 이 카츠동도 일반적인 카츠동에 비해서 가격이 높거든요. 2,000 얼마인가 3,000엔 정도 가까이 해요. 근데 오히려 카츠동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지금 봐도 일반적인 카츠동에 비해서 퀄이 높아 보여.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원육을 가지고 카츠동이라는 음식으로 먹는 게 맞는 걸까? 적합한 걸까? 뭐 맞고 아니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뭐 틀리고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좋은 횟감으로 거기에다가 막 양념 엄청 해 가지고 먹는 거, 초장 엄청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엄청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걸 다시 보니까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 방문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멘 업계보다 10년 정도 뒤처져 있는 돈까츠 업계에 자기가 큰 구멍을 뚫어서 돈까츠를 와규에 버금가는 고부가가치 요리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식문화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라는 또 이제 선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집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취향이 안 맞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 못할 수 있어도 이런 좀 괴짜 같은 분들 혹은 이렇게 고집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여기에서 또 보완해서 조금 대중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한국만 해도 지금 교카이젠이라고 안양에서 시작된 돈까츠 가게인데 지금 서울에도 한남동에도 오픈을 했더라고요. 점점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돈까츠 시장이 커져가고 이 돈까츠 사랑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돈까츠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점점 재밌더라고요. 뭐든지 아는 만큼 재밌어지고 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니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포크 부타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다 먹고 나왔어요, 이제. 무서운 형님들이 친절한 말투로 저희 말을 걸어주시더라고. 신주쿠는 참 미워할 수 없는, 싫어할 수 없는 매력. 별로 내키진 않지만 도쿄를 생각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주쿠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편리한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장르의 음식도 있고 여기 신주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도쿄의 지역들이 조금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주쿠에 있다가 오면은 좀 더 훨씬 복잡한 곳에 있다가 오면 이제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쿄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아닌가.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신주쿠가 희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욕만 하기 싫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할 말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 찍어서 하겠습니다.